삼성이 지금 3나노에서 만들고 있는 칩이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TSMC는 AP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칩은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되려면 삼성이 3나노 GAA 가지고 양산했을 때 전성비나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삼성이 올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앞서서 이제 TSMC 선단공정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거 뭐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간단하게만 배경 설명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세 공정이라 그러면 선폭이잖아요. 그 선폭이 어디서 나오냐면 트랜지스터의 폭이 선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랜지스터 폭이 28나노면 28나노, 14나노, 뭐 10나노 이런 식으로 계속 좁아지는데 예전에 뭐 크게 이 어떤 무어의 법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트랜지스터 집도가 줄어드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게 한 40나노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트랜지스터라는 게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끄면 전자가 통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껐는데도 통화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게 숏 채널 이펙트라고 요게 이제 스위치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게 계속 너무 가까워서. 맞습니다. 너무 작아져서 그런 건데 이게 솔직히 이제 대표님이 40나노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40나노가 이게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요거 머리카락이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작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간섭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SiO2라는 그 절연막 가지고 이제 스위치 그런 걸 했는데 안 되니까 소재 세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걸 썼죠. 하이-K라는 소재를 가지고 유전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메탈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이제 쓴 건데 그거 가지고 또 40나노, 28나노까지 잘 썼어요. 근데 요게 또 14나노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소재 세트 바꾼 거 가지고 이제 14나노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40, 14 이렇게 좀 걸렸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딱 허들이 걸린 거죠. 그때부터 소재 세트 바꿔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 수도꼭지라고 할게요. 이 스위치가. 근데 수도꼭지가 이제 한 개 가지고 안 되니까 세 개를 써야겠다. 라고 해서 핀팻이라는 트라이 게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핀팻이 트라이 게이트. 그러니까 수도꼭지 세 개를 단 거예요.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잘 했는데 요게 3나노 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SMC는 3나노까지는 수도꼭지 세 개 가지고 돼. 삼성은 안 돼. 그래서 삼성은 수도꼭지 4개 단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래서 이제 전자 요거를 잘 막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발열이 나는 게 전자가 안 튀어나가야 되는데 막 튀어나가니까 발열이 나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 40나노, 뭐 17나노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3나노에서 걸렸는데 TSMC와 삼성전자의 선택이 좀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 나는 좀 다른 걸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한 거고. 기존 핀팻 안 쓰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간 거고 TSMC는 3나노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게 라고 했는데 그게 들어간 아이폰에 지금 약간 열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이번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단 3나노 핀팻은 생각보다 별로인 게 확인됐고 그건 확인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그거죠. 삼성의 3나노 GAA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삼성은 바꾼 거 잘 되나?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삼성이 지금 3나노에서 만들고 있는 칩이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중국산. 그러니까 사실은 TSMC는 AP잖아요. AP는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 칩은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가 되려면 삼성이 3나노 GAA 가지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를 양산했을 때 전성비나 이런 것들이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삼성이 올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군요. 와, 이게 그러면 이제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비트코인 채굴 칩에 뭐 성능이 낮은 거에 성공하더라도 잘 된다. 이거 성공하더라도 또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지. 또 여기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공정, 선단 공정만 잘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TSMC의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바일 AP 쪽에서는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넘어야 돼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애플 AP를 뺏기게 된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팬아웃 WLP라는 기술 때문에 2016년에 애플 AP 물량이 TSMC로 100% 갔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안 되고 있죠, 삼성. 아직. 그래서 최근에 팬아웃 WLP를 TSMC에서 개발했던 사람이 있어요. 린징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 부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장수를 스카우트 한 거예요.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옛날에 삼국지 못지 않아 정말로. 그렇죠. 그죠? 이제 장군들 한 명씩 뭐 그렇죠. 장군 여기서는 장군은 이제 그 엔지니어들인 거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셨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TSMC가 부글부글 거리고 있죠. 저렇게 하면 상도이가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상도이가 어딨어, 전쟁인데. 그렇죠. 예전에 14나노 핀팩 개발할 때도 네. 그 지금 SMIC에 가 있는 량멍숭이 사실은 삼성에서 14나노 핀팩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삼성이 원래 그런 거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제 팬아웃 WLP는 좀 이제 린징청이 좀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죠. TSMC의 이제 그 어떤 AI 반도체 쪽에서 뭔가 가져오려면 코어스가 돼야 되죠. TSMC 코어스. 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삼성에는 아이큐브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만약에 그거까지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까지도 사실 검토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요거는 루머성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삼성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으로 테스트 중이다. 라고 이제 해외 뭐 테크 트위터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루머가 좀 돌긴 했어요. 근데 뭐 팩트 확인은 안 되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9월 말이고 이제 추석이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 이제 투자자의 시계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긍정적이어가지고 올해 뭐 망했더라도 그렇죠. 내년엔 잘 될 거야. 내년엔 잘 될 거야. 맞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전공정.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하도 이제 후공정 하니까 전공정은 너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지난번에는 심지어 ASML도 무용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공정, 전통 수요 쪽에서 뭔가 이게 되려면 우리 PC하고 모바일이다 이런 일반 수요가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드밴스드 관련주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전공정 쪽은 그래도 굉장히 싸져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쪽 전공정 쪽으로 이제는 관심이 조금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사실은 신규로 편입하기 좋죠. 네, 전공정 관련주들이. 반도체 중에서는 네네. 좀 그 주가가 덜 오른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전공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얼핏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번에 감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네. 그럼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뭐 굳이 또 뭐 장비를 또 가져올 필요가 있나? 있던 장비를 안 쓰던 게 있으면 이거 채우는데도 시간 많이 그렇죠. 걸리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국 시장 특성이 네. 땡겨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결국에 그렇죠. 수요가 그러면 이제 돌아서면 이제 감산이 종료되고 우리 그 금리하고 똑같죠. 맞죠, 금리가 맞죠. 이제 지금 꼭지니까 이제 조만간 금리 내려갈 거야라고 해서 땡겨오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감산 중인데 열심히 뭐 이렇게 감산 중인데 무슨 장비를 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감산이 끝나면 또 갑자기 쇼트지가 나면 또 장비 사겠지. 이런 희망회로를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 많고 업데이트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한 6개월에서 뭐 심지어는 뭐 몇 년, 그러니까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 정도를 앞당겨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 미래를 이번 생각하시면서. 6개월, 9개월로 땡겨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년 만약에 9개월 땡겨온다 그러면 EQ 내년 6월, 3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 7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여름이네. 그때 되면 투자 많이 하겠죠. 그걸 땡겨오는 거죠. 주가. 그렇구나. 네. 그다 안 맞으면 어떻게 근데? 안 맞으면 또 안 맞으면 또 다시 희망회로.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예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다시 희망회로. 투자자들 잘하는 거 네, 울면서 버티기. 역시 이제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빠르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공적 섹터에서 그래도 아시님이 좀 주목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좀 주가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주목받은 거는 두 회사예요.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하고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좀 주목받을 만한데 심텍은 사실은 대덕전자나 뭐 해성DS 이런 업체들이 오를 때 얘 혼자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의 절반이 중국향 모바일이에요.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그 이제 MCP 쪽이기 때문에 얘만 못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만 오르고 대덕전자하고 해성DS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내리고 있죠. 그래서 심텍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통 메모리 쪽 수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서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LPCVD나 ALD 같은 장비를 하는데 뭐 유진테크도 최근에 뭐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전공정
전공정 중에서 케미칼 업체들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이나 네.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 왜 그러냐면 이 회사들은 사실은 감산이 되면 쥐약이거든요. 감산이 되면 케미칼 납품이 줄잖아요. 그런데 조만간 감산이 종료되고 다시 증산이 되면 본업이 좋아지죠. 그리고 얘들이 하는 신규 사업들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나 이런 쪽 관련이 높아요. 솔브레인이 하는 게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드 습식 시각하는 초상계 애천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상계 애천트 낸드 쪽에서 수요가 주니까 이걸 다 두들겨 맞았는데 낸드도 다시 증산이 되고 그리고 GAA까지 잘 되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추가적인 알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GAA가. 이게 또 몇 달 뒤에 우리 예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한 방송처럼 또 엄청난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전공정 섹터를 얘기할 때는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장비냐 소재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장비를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소재는 바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장비도 그동안 이제 제일 못난이가 원익 IPS라는 증식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원익 IPS도 의외로 괜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익 QNC 같은 이제 어떤 파츠, 소모품을 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어떤 가동률이 올라가면 바로 네네.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역발상 투자를 하기로 맘먹었다면 아예 그냥 안 좋은 애들을 그렇죠.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엉덩이 있을 것 같다. 무겁게.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